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주요 지수가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러셀과 또 다우 지수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금융주들이 속속 실적이 나왔는데 또 호실적을 기록했고 다우 지수는 또 한 번의 최고치로 마감이 됐습니다. 4만 1000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또 상회한 부분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또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 높아지는 속에서 관련한 종목들 움직임도 국내장까지 연결 잘 되고 있는데요. 네, 시장이 로테이션 장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빅테크에 쏠려있던 자금들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러셀 2000 중소형주단의 종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장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빅테크와 러셀 2000 그 사이의 전략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이 어땠는지 정리해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국내 증시는 대형주의 방어라고 타이틀을 달아봤습니다. 코스피는 0.2% 오르면서 끝이 났는데 코스닥의 낙폭이 상당했죠. 1.6% 다소 큰 폭으로 밀려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위권부터 5위권만 놓고 봐도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현대차 등이 강했던 반면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5% 이상씩 빠졌고요. 알테오젠, HLB제약, 삼성당 제약 등의 종목도 밀려났습니다. 바이오와 2차 전지의 부진으로 인해서 코스닥의 낙폭이 좀 더 크게 나왔던 거고요. 코스피는 2차 전지 쪽은 부진했으나 다른 반도체, IT, 자동차, 조선 등에서 방어해주면서 상승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자, 어제장에 삼성전자와 모이고 있는 IT 뉴스에 대해서 살폈던 바가 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HBM3E 모멘텀이 아직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다라는 점과 레거시 쇼티지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 엔비디아 콜 테스트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라는 점, 이런 것과 최종 스마트폰과 PC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에서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 7월에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에 애플과 폴더블에 대한 이슈까지 IT 쪽에 있다 보니까 어제 IT와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나 장 후반에 탄력을 유지해줬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는데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힘을 실어준 보도가 있었는데 대만에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HBM3E 제품에 대해서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가 임박했고 3분기 내 출하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보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올라줬고요.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조금 쉬었었기 때문에 또다시 힘을 좀 내주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 한미반도체는 증권가에서 공격적인 보고서를 내기도 했었죠. PSK홀딩스, 제너셈, 뉴진테크 등의 종목도 강세였고요. 이렇게 반도체뿐 아니라 MLCC나 IT 부품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을 어제 IT 뉴스를 모아서 전달드렸었는데 와, 삼성전기 어제 7%나 상승했습니다. 이런 엣지 디바이스 이슈나 혹은 AI 서버단, MLCC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자극되고 있고요. 7% 상승하면서 17만 2천 원까지 올라왔네요. LG 이노텍도 야금야금 상승하면서 진짜 하반기 들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5% 상승세. 밤사이 다른 빅테크가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BH나 자화전자, LG 이노텍과 같은 IT 부품단에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이 시간 애플 관련한 밸류체인 종목들 정리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비만 당뇨 쪽이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빠지는 가운데 버텨주고 있습니다. 비만 당뇨 관련주들 계속해서 확장되고 새롭게 업데이트돼서 오늘 아침 기준으로 종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비만 치료제 쪽, 그러니까 펩트론, 데봉LS, 인벤티지랩 이쪽으로 조금 더 집중이 됐었다면 어제 시세를 놓고 봤을 때는 명확하게 마이크로 니들 패치 쪽으로 자금이 많이 옮겨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파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7월 들어서만 160%, 전체 시장에서 7월 상승률이 가장 좋은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하고요. 마이크로 니들 패치 중에 신신제약도 어제 상한가 들어갔고요. 대원제약도 15% 상승이었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아이큐어와 시너지 이노베이션, 대원제약이 이런 마이크로 니들 키워드를 달고 있는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섹터 안에서 계속해서 자금이 돌고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비만 당뇨도 탄력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종목들 상대적으로 초반에 주목받지 못했던 분야에서 강하게 시세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쪽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고민되는 시점이네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 종목들 중에 그냥 얌전하게 1% 정도 내렸구나처럼 받아지는 종목이 하나 있죠. 삼천당 제약. 그런데 이 종목의 어제 시세는 전혀 얌전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으로 어제 전체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컸던 종목이 바로 삼천당 제약입니다. 코스닥 종목 기준으로는 거래 대금 1위이기도 하고요. 시가총액 하루에 8,600억 원이 요동쳤다라고 하네요. 올해 삼천당 제약은 152%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을 함께 받았고 비만 당뇨로 최근에 GLP-1 모멘텀을 강력하게 받았던 바가 있죠. 어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GLP-1 관련해서 일라이릴와 텀씨 체결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16% 급등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다라는 공지사항을 회사에 띄웠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변동을 보이며 상승분을 다 토해냈습니다. 결국에는 1.4%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천당 제약 시간 외에서는 소폭이나마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이슈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참 판단이 애매하네요. 사실 루머로 인한 급등이었었기 때문에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본질이 훼손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있으나 이런 식의 의심과 의문이 쌓인다라면 심리적인 위축이 있을지 센티와 본질의 내용 사이에서 좀 치열한 대립각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오늘 시간 허락하면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처럼 시장은 여러 이슈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테마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테마가 많다. 양보다는 조금 제대로 된 주도 섹터가 등장해줬으면 좋겠어요. 양보다는 질을 원하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은 질보다는 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뉴스 테마가 굉장히 많고요. 그 순환의 속도도 빠릅니다. 대응 난이도가 높은 시장인 거죠. 어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내용들 정리했었죠. 방산, 원전, 가상화폐, 전력, AI 소프트웨어, 일론 머스크, 바이오, 건설기계, 남북 경협의 금융 등까지 넣어봤는데 이 중에서 원전과 바이오 쪽 그리고 일론 머스크 쪽만 시세를 내지 못했고 원전 바이오 쪽은 밀려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대표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죠. 원전 같은 경우는 이 체코 신규 원전 입찰 결과 발표가 연기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늦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어제 원전 종목들의 하락이 좀 눈에 띄기도 했었고요. 바이오는 삼천당 제약의 변동으로 인해 노이즈가 살짝 낀 데다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도 어제는 하락하면서 급락은 아니었습니다만 좀 바이오 쪽에 상승 부담을 느끼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었습니다. 자, 그 밖에는 굉장히 트럼프 트레이드 내에서 종목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방산에 대한 이런 목소리가 나오네요. 일단 트럼프 진영에서는 러우 전쟁을 즉각적으로 중단시키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중단 그리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해본다면 방산이 그렇게 엄청난 기대치를 높여갈 상황만은 아니다. 뭐 이런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노란불을 켜놓은 것은 재건과 조선, 히토류 쪽인데요. 어제 강했던 것 그리고 새롭게 업데이트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제 강했던 것은 재건과 조선, 장 후반까지 탄력을 잃지 않고 유지했고요. 히토류 같은 경우는 오늘 잠시 후 연결고
카테고리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얘기 해볼게요. 조선의 힘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어제는 HD 현대그룹의 힘이라고 봐야 될지. 조선의 봄이 오는가 7월 2일부터 신조선가 내용부터 해서 계속해서 내용들을 업데이트하면서 증권사 보고서까지 같이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7월 5일경이었죠. 하나증권의 실적 성장 예측하는 수주 레벨로 인한 비중 확대 의견까지 소개를 했었습니다. 어제 여기에 추가된 내용이 바로 HD 현대그룹의 소식이었죠. 그 전거래일에 있었던 내용이었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이 STX 중공업 인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한국조선해양은 엔진 부품 시장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컨테이너선 수주 12척까지 공시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각각 6척씩 나눠서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사무 측에서 수주를 맡게 됩니다. 거기에 주한 미국 대사 일행이 HD 현대중공업을 방문해서 협력에 대한 기대를 좀 높였다라는 내용인데 미국 하면 요즘 MRO 이슈가 있기 때문에 MRO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가는 것인가 시장은 이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HD 현대그룹 너무나 좋은 시세 냈죠. HD 한국조선해양 과 HD 현대, HD 현대중공업 등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HD 현대 미포조선도 강했습니다. 그리고 피팅 밸브단에서 성광밴드가 굉장히 좋은 시세 보여줬네요. 15%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이런 식으로 이 조선 섹터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추가된다면 그동안은 강력하게 기대를 연결짓지 못했던 기자재단의 힘이 좀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기자재단에서 앞서 봤던 성광밴드도 그렇고요. 여기 동성와인텍, 한국카본 등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성광밴드 어제 굉장히 격한 반응, 개별 뉴스까지 더해지면 75% 올랐고요. 본행제 쪽에서 동성와인텍도 최근에 조금씩 지켜내면서 올라가려는 힘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어제 5% 상승세, 한국카본도 일단은 본행제단에서 같이 관심권역에 체크를 해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조선과 조선 기자재 쪽 시간 허락하면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뚜껑을 열었나? 라는 제목은 그러니까 뚜껑은 끝까지 열어봐야지 알 텐데 벌써 마치 시장은 트럼프가 당선된 것처럼 뚜껑을 열고 결과를 본 듯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 정리한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재가공한 것이고요. 트럼프 시대 이제 주요 섹터로 관심을 추려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이제 미국을 더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걸고 움직이죠. 미국 우선주의. 그 가운데 제조업 리쇼어링이 있고 거기서 연결한다면 인프라 관련주, 혹은 금융주, 아니면 기계, 원전, 석유 등 관심 가질 수 있겠죠. 국방 원조를 축소한다.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는 기조를 트럼프는 계속해서 풍기고 있다 보니까 미국 외 국가에서는 미국의 지원을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이제 방위산업에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방산우주가 계속 거론이 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 앞서 정리해 드렸다시피 제시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융규제 완화 이슈, 은행권 이런 식으로 트럼프 시대에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수혜 섹터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KB증권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트럼프 정책 변화 수혜 14선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정책 변화 쪽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측면, 동맹국으로서 반도체 산업의 역할을 본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LG그룹주들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력 쪽에서는 현대일렉과 LS일렉 들어가 있네요. 원전 쪽에 한전기술, 한전 KPS, 방산 쪽에 세 종목과 금융주 2개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출연자께 시간 허락한다면 아니면 저희 개장 전 성공 전략의 함정남 차장님께도 관련해서 이들 종목에 좀 공감 가는 내용이 있는지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뉴욕장도 트럼프 모멘텀과 금리 인하 모멘텀을 함께 안고 가면서 또다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었던 이 이야기, 골드만삭스가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중소형주 중심의 장세가 펼쳐질 거다. 내수 활성화에 대한 모멘텀도 받아간다. 등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일단 트럼프에 대한 이슈, 금리 인하 이슈가 맞물리면서 러셀 2000이 강세를 계속 이어갑니다.
합니다. 5거래일 동안 11% 상승세, 4년 내 최고 랠리를 기록하고 있죠. 밤사이도 3.5% 상승이었습니다. 자, 러셀 2000 다음으로 강했던 것은 다우입니다. 1.8% 올랐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이보다는 상승 탄력이 적었어요. 나스닥은 0.2%에 그쳤습니다. 일단 시장은 양호한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면서 경기 연착륙 신호로 해석해서 상승 출발을 했고요. 그 이후 다우 등은 탄력을 더 키워나간 거죠. 부통령 공화당 측의 후보로 지명된 JD 벤스 같은 경우 보호무역과 빅테크 규제, 엄격한 이민법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 이제 트럼프 진영에 힘이 실리다 보니까 빅테크 규제 이슈 쪽에 좀 압박을 받아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이슈가 같이 맞물린 상황에서 빅테크에 쏠렸던 자금이 빠르게 좀 중소형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 주자 중에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소형주 쏠림 상황에서 1.6% 떨어졌고요. AI 반도체나 혹은 빅테크 종목들 전반에 하락이 나타나기도 했네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 확률 거의 100%로 내다보고 있고요. CME 패드워치상에도 그것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힘을 싣고 있는 게 구글러 연준 이사의 발언, 연내 인하가 적절하다라는 추가적 코멘트가 더해지기도 했죠. 자, 빅테크가 부진했던 가운데 애플은 그래도 버텨줬고요. 부품주는 계속된 강세를 이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스카이웍, 밤사이 또 4%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네요. 그 밖에는 시장은 온통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집중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실적 호조를 나타냈고 가이던스도 괜찮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또 트럼프 진영의 수혜주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6% 상승이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실적이 그리 좋았던 것은 아닌데 순이자 수입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되면서 5% 상승했습니다.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를 안고 밤사이는 JP모건, 모건스탠리 이런 종목들 함께 올라가줬고요. 실적 이슈에 시장이 다시 좀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찰스 슈왑 같은 경우는 10% 정도 실적 이슈 이후 빠지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자, 중소형주로의 쏠림 현상, 금리 인하와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명확하게 나타났죠. 이렇게 반을 딱 갈라서 빅테크 쪽은 부진했다, 애플은 버텼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는 금융주들 앞서 트럼프 진영 이슈로 인해 강했고요. 테슬라, 전기차 쪽도 금리 인하 이슈로 인해서 태양광과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헬스케어 쪽 종목들도 나름 괜찮게 진영이 됐고요. 리츠 관련 혹은 주택 건설 쪽도 금리 인하 이슈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올라갔습니다. 방산주들도 강세였죠. 반면에 빠진 쪽은 빅테크, AI 반도체 그리고 구리, 정유사들 밀려났는데 소매 판매 데이터 품목을 보면 주유소 쪽에서 판매가 감소한 것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런 영향인 건지 일단은 트럼프 진영의 뭐 이런 전통 에너지는 약간 수혜로 여겨지는데 이쪽에서 소폭 내려갔네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이 흔들렸습니다.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다소 큰 폭으로 밀렸고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빠졌다라는 점 일단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연결고리입니다. IMF가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과 함께 한국에 대한 성장률 전망을 내놨는데 세계 성장률은 4월의 전망을 유지했고요. 올해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전망치를 소폭 올렸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뉴스죠. 트렌드포스의 전망, 삼성전자가 곧 HBM3 인증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 이 뉴스가 오늘장까지 연속성을 띌 수 있을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공정별 HBM 관련주는 이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PSK홀딩스, 이수페타시스. 어제 뭐 이제 한미반도체나 PSK홀딩스 등의 시세는 굉장히 좋기도 했죠. 트럼프 당선 전망에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개월 연속해서 금 가격은 상승 중이고 금 관련주로는 이 정도 볼 수 있죠. 보통 항상 앞단에 보는 건 엘컴텍입니다. 다만 이쪽은 언제나 시세적 측면에선 짧다라는 점을 주의하시고요. 블룸버그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네요. 중국의 전력망 기업 업체들이 구리 대신 알루미늄을 쓰고 있다. 4월경에 이제 구리가 만약 부족해진다면 시장은 고순도 구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수요처에서 알루미늄으로 대체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특정 증권가에서 알루미늄을 봐야 되는 보고서 내용을 같이 살펴봤던 거였죠. 지금 중국 내에서 국가전망공사가 구리 대신 알루미늄 구매를 늘리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들려오네요. 이것은 그냥 단기적인 흐름으로 봐야 될 것인지 의심은 있지만 일단 이런 소식이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있고요. 삼양식품도 어제 시간 외에서 시세를 냈었죠. 덴마크에서 그동안은 규제를 받고 있었는데 이 규제가 해제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의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최근에 푸드나 화장품 쪽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시세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트럼프 진영의 속보 소식이 전달됐었죠. 속보로 트럼프가 모든 국가 수입품에 10% 관세할 거고 중국산에는 60에서 100%까지 때리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트럼프 블룸버그 인터뷰 중에 연준은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자제해야 한다라는 코멘트입니다. 이미 당선이 된 것 같이 시장에서는 약간 받아들이는 느낌인데 아직 당선되지 않았고요, 여러분. 11월에 대선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9월에 인하 기대감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코멘트가 나와서 뭐 지금 이게 뭐 시장에 어떻게 반영된다는 아니겠지만 고려는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트럼프 측에서 중국 때리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죠. 60%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100% 키워드까지 보게 되니까 긴장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더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UBS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중국의 GDP는 반토막이 될 거다. 중국 성장에 대한 우려인 거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갈등하면 테마로 형성되는 게 히토류 쪽이죠. 유니온 머티리얼, 뭐 삼화전자, 동국 RNS 이런 쪽은 테마 트레이딩 종목으로 일단 참고 뉴스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죠. 그리고 정말 부창부수라고 재건 쪽에 이제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벤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고 진짜 문제인 중국에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중국 쪽도 살짝 건드렸고요. 전쟁 끝내고라는 것에서 그러니까 러우 전쟁 종식에 대한 이제 두 후보자 간의 마음이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건 쪽이 어제도 강했었는데 이런 뉴스가 계속 자극해서 재건을 건드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장에서 뚜렷한 주도 테마 섹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에 좀 더 민감하게 움직임을 이어가네요. SY 스틸텍이 요즘 재건 트레이딩 종목으로는 가장 핫한가 봐요. 어제장에서도 강한 급등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그 밖에 SG나 뭐 다산 네트워크스 등등의 종목들, 건설 기계단도 요즘 너무나 좋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정입니다. 오늘이네요. 한국 무인체 산업 엑스포 진행이 되고요. 요게 이제 지워지게 되는 걸까요? 일단 미뤄진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ASML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 등의 실적 줄줄이 예정돼 있으니까요. 미국부터 국내 뉴스까지 저희와 같이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이야기였고요. 어제 강했던 섹터 내에서 반도체, 조선 제외하고 이제 자동차 쪽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자동차가 한창 잘 가다가 약간 또 소외되기도 했었거든요. 고점에서 좀 눌려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대표주들 시세가 좋았습니다. 시장의 지수를 잘 받쳐주기도 했고요. 자동차 관련해서 오랜만에 또 점검해 보겠습니다. 모멘텀 부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2%대 강세를 기록했던 하루였는데요. 이렇게 많은 이슈들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상반기에 한국의 자동차 수출의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북미에서 K 하이브리드 차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에는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 있죠. 인베스터 데이 예정되어 있고요. 9월에는 인도 IPO 이슈 있고 10월에는 미국 조지아 공장 가동된다라는 부분에서 일정들도 상당히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로 연초부터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요. 외국인들의 지분율 연초 대비해서 7.2%포인트 올라갈 정도로 꾸준히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같이 사실 좀 혼재되는 그런 시장에서는 밸류업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또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금융주부터 자동차 대표주까지 어제 관심을 받는 하루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차가 실적이 좋을 것이다, 하반기도 여전히 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는데요. DS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강인한 이익 체련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과 주가 간의 디커플링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거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024년의 실적을 미리 보면 2분기에는 미국이 좀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미국 외에서는 자동차 판매가 부진한데 그 부분은 미국 쪽에서 상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거죠. 매출액은 45조 원 이상으로 영업이익은 4조 원 넘게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레저용으로 지금 자동차들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 하이브리드 카 쪽이죠.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의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북미 인센티브가 상승하긴 했지만 그래도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볼 수 있겠고요. 하반기에는 상반기와는 좀 다르게 좋은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상반기에는 이 물량과 가격의 콜라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물량보다는 가격이 좀 견인하는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고금리가 길어지고 있고 또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높은 기저효과가 있어서 아무래도 Q 부분에서 물량 부분에서는 약세가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적으로 확실히 뭔가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호적인 환율이 지속되고 이 하이브리드카 믹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조지아 공장 가동에 따른 인센티브 부담이 완화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P가 주도하는 하반기가 될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연간으로 봤을 때도 매출과 영업이익 좋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72조 9천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6월 말쯤에 브리핑할 때요. 연초에는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로 많은 주목을 받았고 하반기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졌고요. 그 부분이 또 주주 환원책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 사이에 또 인도법인의 IPO 계획 나오면서 관심을 많이 모으기도 했습니다. 강한 실적은 또 따뜻한 주주 환원책을 부른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요. 영업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더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초에는 현대차가 연간 배당 성향 25% 이상으로 상향하고 자사주 1% 소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8월에 있을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 나올 텐데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 큰 상황이고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주주 환원책에 대한 이야기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에 주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좀 눌렸었는데 어제 장에서 일단 올라갔어요. 실적이 좋을 거라고 하지만 그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봤을 때 코스피가 0.2% 정도 내렸는데 현대차와 기아가 그 대비해서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현대차는 3% 정도, 기아는 4% 정도 주가가 꺾인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주도 마찬가지로 약간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중에서도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또 악재가 있었죠. 지난 5월에 대주주 지분 양도와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그때부터 해서 주가가 쭉 내려가면서 30%가량 급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주가를 좀 꾸준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지금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2, 3년 동안 극심했던 이 저평가 해소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대차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3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은 어떨까요? 보통 대표주가 잘 가면 이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할 수가 있을 텐데요. 완성차가 아무래도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물량보다는 하반기에는 가격 요인으로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품은 물량과 좀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 쪽으로 봤을 때는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모듈 부분에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현대위아는 현대차와 기아 국내 공장의 생산 감소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한온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슈 이외에도
고객사 쪽에 물량이 좀 둔화됐고요. 물류비의 부담까지 안고 가는 상황이고요.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 또 고객사 쪽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판매 부진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또 전기차 관련해서는 또 IRA 법안 관련해서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물량에 대한 이슈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부품주 중에서 어떤 쪽을 보면 좋을까요? 하이투자증권에서는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까지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지는 쪽을 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현대오토웨버 그리고 하드웨어 쪽에서는 HL만도를 꼽고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싱싱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제 또 오랜만에 자동차 대표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대표주와 부품주에 대한 투자 전략 챙겨가도록 할게요. 지금 부품주는 약간 종목을 잘 고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대표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전략 챙겨가야 되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행커의 더보기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쪽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요. 트럼프가 스치면 트럼프라는 이슈 하나가 붙으면 크게 급등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거의 트럼프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STO와 가상화폐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피격 소식이 들리고 나서 가장 먼저 움직인 게 비트코인이었거든요. 비트코인이 5만 달러대였었는데 6만 4천 달러 정도에 근접을 했죠. 9천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또 가상화폐 대통령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을 정도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상화폐 관련해서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이 가상자산의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 수단 전면 허용에 대한 이슈도 있겠고요. 가상자산 현물 ETF가 더 많아질 거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종목들 갤럭시아 머니트리와 갤럭시아 SM이 20% 넘는 급등세 보여줬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꾸준히 시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 부분 질문 드려보겠고요. 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오후 들어서 갑자기 크게 올랐습니다. 왜 올랐나 보니까 트럼프의 대선 공약 중에서 또 AI 육성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크게 부각이 됐더라고요. 폴라리스 AI가 어제 장에서 거의 상한가 근접하는 수준까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16%로 오름폭은 좀 줄이면서 마감됐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나 SP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윗골이 길게 달고 마감이 됐는데 그만큼 트럼프 트레이드 강하게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지만 시세의 연속성이 있는지 변동성까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서요. 이 부분도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섹터와 또 트럼프 트레이드 내에 들어가 있는 테마로 해석되는 종목들까지 고민하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김민진 차장님과 시장 전략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이슈를 포함한 시장에 대한 고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 가능성의 시장과 트럼프 본인도 강하게 베팅을 하고 있는 느낌인데 이 포함해서 전략 좀 짜주세요. 네, 우선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는 현상 자체가 미국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급등이라든지 아니면은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국내 증시도 트럼프 트레이드의 흐름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첫 번째 사실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시장의 변화를 우리나라가 다 반영하고 있을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하나솔루션과 같은 친환경 관련주들이 하락한 가운데 방산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강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러한 요소들을 따라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크게 시장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최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5거래일 동안 러셀 2000 지수는 10%가 넘게 올라왔고요. 거기에 더해서 다우지수, 즉 IT와 커뮤니케이션 섹터를 제외한 다양한 산업재 소재 섹터에 대한 강세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아까 언급드렸었던 몇몇 종목군들로 시세가 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몇몇 개의 종목군들은 올라왔지만은 전반적으로 금리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바이오텍들의 주가 흐름 자체가 좋았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과 일정 부분 닮아 있지만 완전 똑같지는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네. 조금 더 우리나라 시장은 확실한 재료를 찾고 있는 현재의 국내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확실한 재료가 무엇일까가 관건일 것 같은데 그래도 반도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시청자분이 유튜브 채팅창에도 이제 반도체 얘기가 별로 없어서 아쉽다라는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사실 매일같이 반도체 브리핑은 하고 있고요. 업데이트되는 소식들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트렌드는 바뀌지 않고 있으니까요. 반도체 전략 필요해요. 이제 삼성전자가 힘을 내고 또 지켜주는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어제는 대만에서 이제 엔비디아 퀄 통과 임박했다 이런 보도 내놓으면서 네. 한미 반도체 뭐 전반적으로 힘을 실어주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지금의 전략은? 네, 우선 뭐 반도체는 현재 상황 속에서 사실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네.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야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었고 섹터가 S&P 500 섹터 기준으로 봐도 IT 섹터가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락한 두 개의 섹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 섹터가 좋을 것이다라고 섣불리 전망하기에는 어렵겠지만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삼성전자의 매수세는요.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회복 요소도 있겠지만은 미국 증시에 대한 혹은 미국 경제에 대한 흐름과 함께 금리 인하 요소가 나타나게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 이 부분 자체가 이머징 쪽의 매수세로 연결되면서 결국은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사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크게 제거되지 않은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만약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뭐 반도체 기업들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견고한 가운데 오히려 소부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힘을 내지는 못하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미반도체, 뭐 PSK 홀딩스 요 정도 그렇죠. 어제 힘을 냈지만 다른 네. 종목들은 조금 아쉽죠. 맞습니다. 조정폭이 좀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신고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전하는 종목군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의 차이점, 즉 상승 종목수가 확산되는 미국 증시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국내 증시의 코스닥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전반적인 코스닥의 투심 자체가 극도로 약화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접근한다면 역시 뭐 IDM 업체 두 개를 집중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나마 HBM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 정도가 그나마 다른 기업들보다는 안정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과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스페터와 같은 HBM의 색이 짙은 종목들 위주로 일단 살피자라고 말씀 주셨네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상승 종목수, 뭐 신고가 종목수가 빠르게 확산돼야지만 섹터의 강한 시세가 전반적으로 같이 연결이 될 텐데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판매 데이터 등 나오거나 시장이 좀 힘이 빠질 때 자동차가 그래도 약간 버텨주는 섹터로서 항상 역할을 해주는데 어제 완성차들 나쁘지 않았고요. 요즘 또 트럼프 진영에서 전기차 압박을 받게 된다면 하이브리드가 나름 또 틈새 전략을 펼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사실 자동차 섹터는 분명히 우려감은 굉장히 컸었던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판매 데이터들을 봐도 사실은 이제 내수 쪽의 부진이 워낙 강하고요. 유럽 쪽 같은 경우는 경기에 대한 압박, 그리고 중국은 뭐 여전히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점유율이 길을 켜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반기 자동차 업종군들은 캐나다와 미국 쪽을 바탕으로 한 북미 쪽의 판매 호조로 모든 리스크를 좀 방어를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상반기 수출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자동차 완성차의 수출 데이터는 작년 대비해서도 좀 상승세를 보이면서 역대 최대 수치를 다시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원자재에 대한 우려라든지 일회성 비용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상반기까지 혹은 2분기의 실적 자체도 자동차 업종군들 크게 걱정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인데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계속될 것이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희망의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일 미국 시장의 소매 판매 데이터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미국의 금리가 낮아진다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 업종군들의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 고금리 환경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내구재 섹터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동차 업종군들 어려운 상황을 좀 지났고 앞으로는 저금리에 대한 흐름, 금리 인하에 대한 흐름과 함께 판매 회복의 기대감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내에서도 이제 대형주 중심의 대응일까요? 저는 뭐 항상 완성차를 지금 당연히 봐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럼 부품사들은 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아까 이제 브리핑 내용 중에서 인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이제 현대차 기아가 중국과 싸우지 않기 위한 전략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인도 시장의 확장이 필요한 가운데 인도 쪽의 익스포저가 높은 부품사들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화신이 지금 인도 쪽의 익스포저가 18%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이 서현이화, 성우하이텍 순서로 16%, 13% 정도의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부품사들 다 아는 그 종목군들이지만은 이 종목군들 위주로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채팅창에도 올라오네요. 이제 저평가가 너무 오래되니까 조금 아쉽다라는 이야기 자동차 부품주에도 나오는데 부품주로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종목들 일단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어제 이제 최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화장품과 푸드 쪽이 이제 계속해서 상반기만큼 상반기에 반 정도도 힘을 잘 못 쓰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요. 원전은 이제 일정 이슈로 인해서 강하게 흐름을 냈다가 어제장에서는 뭐 26일로 체코 우선 협상 그게 밀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크게 떨어졌단 말이죠. 이 하락 섹터 중에서 지금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섹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 가장 걱정거리가 없는 섹터는 음식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도 지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그럼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라고 한다면은 결국 펀더멘탈 이슈는 아니고 결국 분기 어닝 시즌 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기업들은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언급을 지난달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음식료 업종군들의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또 저희 회사의 섹터 애널 정은지 애널리스트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음식료 관련주들의 2분기 실적 흐름 자체는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 흐름은 결국은 어닝 시즌 이후에 매수에 대한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음식료 섹터들의 실적은 대부분 다 이제 8월 초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시점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요. 나머지 두 개의 기업은 두 개의 섹터는 왜 다른 전망이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국의 익스포저가 꽤 있는데 중국이 지금 경제에 대한 우려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 요인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결국은 펀더멘탈 때문에 크게 올라왔다라기보다는 이벤트성적인 요소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시기에서는 매수에 대한 의견을 강력하게 드리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짧은 시계로 놓고 봤을 때 이제 대응이 가능한 영역 이 중에서 음식료로 골라주셨고요. 그럼 음식료 탑픽은 삼양식품으로 가시나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사실 너무 많은 종목군들이 참 좋기 때문에 종목 선택이 어려운데요. 역시 뭐 대장주 삼양식품을 봐야 될 것 같고 좀 덜 올라온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저는 관심권역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주요 이슈들 다뤄봤고요. 이제 차장님의 픽 열어보겠습니다. 애플 이야기네요. 밤사이 빅테크가 쏠림의 완화 과정에서 흔들렸고 또 규제 압박에 대한 우려도 등장하며 빠졌는데 애플은 안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국내에서도 IT 부품의 애플 밸류체인은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BH를 골라주셨네요. 네, 사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부담감을 가지면서 이제 BH 준비를 했고, 하지만은 국내 시장의 쏠림 현상이 미국보다 더 크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짧은 손절가를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BH 같은 경우는 뭐 지난 1분기 실적 이후에 뭐 2분기 초 그리고 5월 달 정도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애플의 부품 이 수주가 그리고 부품 이 리드 타임 자체가 평소보다는 한 달 정도 빨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2분기 실적에 부담이 없을 만한 기업으로 사실 BH를 많이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결국은 주가의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애플 쪽에 대한 호조,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IT OLED의 수요 증가,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2분기 시장 대비 양호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BH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가격 전략 자체는 지난번 고점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33,000원 선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5,000원 선, 24,000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000원의 목표 주가, 24,000원의 손절가로 BH 저희도 예의주시하며 살피겠습니다. 김민진 차장님과 전략 챙겨봤네요. 고맙습니다. 네.